안녕하세요. 눌러와 단골 여러분, 눌러와 약국 김정은 약사입니다. 네, 최근 한 대선 후보가 이 탈모약 급여를 공약으로 좀 검토하겠다 언급해가지고 막 누구는 뭐 심은 데 편한다 막 지지하고 누구는 못 편리집니다 막 하면서 반대하고 막 핫 이슈를 이뤘는데요. 그 와중에 급여? 비급여? 이게 무슨 말이지? 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. 오늘은 탈모약뿐 아니라 이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서 이 조제해 가시는 약들 사가실 때 내는 돈,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알았어요. 그럼 오늘도 수다 좀 떨어볼까요?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. 그리고 또 이게 그 급여, 비급여를 약국에서 약사가 정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, 사실 그 오늘 처방약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막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일단 여기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급여 그리고 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간단하게 급여는 그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. 그게 적용되는 거, 비급여는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약마다 나라에서 정한 그 보험 약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한 알당 약 가격에다가 내가 실제 처방받은 약 알 수 있잖아요. 그거를 곱하면 이제 처방받은 약값의 전체가 나오겠죠. 거기에 조제료가 합쳐진 게 총 약제비가 되고요. 이 전체가 보험이 되면 아까 그 총 약제비의 30%만 환자분이 부담하게 됩니다. 그럼 나머지 70%는? 그게 우리가 평소엔 건보료 있잖아요. 건강보험료. 그거 가지고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물론 뭐 급여 환자, 보훈, 산재, 유공자, 뭐 65세 이상 노인, 6살 미만, 소아, 뭐 암 환자 등등등 막 이렇게 좀 예외가 있긴 있어요. 어쨌거나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거. 참고로 그 급여에 해당되는 약을 처방받으셨잖아요. 그러면은 전국 팔도 어느 약국에서나 약값 똑같아요. 돌아다니실 필요 없어요. 다만 그 처방전을 접수한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뭐 야간, 주말, 공휴 가산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약은 공단에서 70% 내주던 거 안 내주겠다. 야, 전액 그냥 환자 니네가 내라!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.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급여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이란 게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. 좀 어렵죠? 그래서 아까 그 급여는 공단에서 돈 대주는 걸 해놓고 무슨 전액 본인 부담이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이 치료가 필요해가지고 처방이 나왔고 보험 약가도 정해져 있는 약이긴 한데 이 보험 재정 여건상 내가 이게 모든 환자한테 약값 지원하기 좀 어려워. 그런 경우에는 이 보험이 적용될 만한 요건을 되게 까다롭게 해놓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만 나 보험 해주고 나머지는 약값 전체 환자가 너네가 좀 부담해줘 하는 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프로바이오틱스, 우리 유산균 정장자라고 하는 것들, 그런 것들은 좀 보험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요.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에 이 비급여라는 거는 우리 막 생명이나 업무,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질환대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처방된 약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이 조제 약국에서 정한 그 금액, 그거를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그 전액 본인 부담이랑 비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전액 본인 부담이랑 하는 건 국가에서 정한 보험약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모든 약국에서 약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만약에 비급여다라고 하면 그 약국마다 자기들이 이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비급여인 경우에는 같은 처방전이라도 약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비급여 약은 첫 번째, 그 앞서 살펴본 보험약가 정해진 그런 약제들은 이 급여 목록이라는 데 등재가 다 돼 있거든요. 아예 이제 급여 목록에 없는 거, 그러니까 보험약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약이거나 급여 목록에 있는 약이긴 한데 내가 병원에서 그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고 처방된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해당되게 됩니다. 바로 이 탈모약, 이게 비급여 첫 번째 경우, 아예 급여 목록에 등재 안 돼 있는 약에 해당되거든요. 그래서 뭐 탈모약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비아그라, 시알리스, 88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나 노레보, 엘라원, 포스티노 이런 사오피임약, 그리고 또 뭐 병원에서 처방되는 식욕 억제제 성분, 그런 비만 치료제 성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됩니다. 두 번째, 급여 목록이 있긴 있는데 비급여 진료 때문에 처방된 거는 이제 안 된다, 이런 경우는 바로 성형수술,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한 이후에 뭐 항생제, 소염진통제, 위장약 이런 것들이 처방 나는데 이 똑같은 약이 뭐 감기라던가 눈다래끼, 중이염, 질염, 요로감염 뭐 이런 이유로 처방이 됐을 때는 보험이 적용이 돼요.
근데 똑같은 거를 성형수술 이후에 처방이 됐다. 그러면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한 3, 4배? 뭐 이렇게 비싸지는 이유가 이 성형수술이 비급여 진료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. 바로 그 포인트에서 이 해당 후보가 탈모약을 급여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데요. 이게 또 참 애매한 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그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이 탈모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. 이 워낙 백인 인구에서는 탈모가 되게 많으니까. 실제로 백인 남성 한 60% 정도가 탈모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탈모가 흔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콧등에 점 있는 거나 뭐 머리 빠진 거나 뭐 그게 뭐가 달라 뭐 이런 느낌? 그래서 뭐 이걸 딱히 뭐 단점이나 뭐 질환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탈모약에 대해서 보험 뭐 이런 거 적용되지도 않고 물론 뭐 우리나라랑 보험 체계도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지금도 모든 탈모가 다 비급여로 진료받는 건 아니에요. 실제로 지금도 급여가 적용되는 탈모도 있습니다. 한 가지 예로 이 탈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원형 탈모증인 경우에도 뭐 노화 현상에 의한 혹은 유전적인 원형 탈모는 비급여 대상인데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탈모가 생겼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적인 탈모로 진단이 되면서 이거는 또 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. 급여가 이거 가능할 거예요? 이건 진짜 그냥 진짜 개인적인 견해고 뭐 해야 한다,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조금 현실화될 수 있겠냐 했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? 되더라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에요. 이게 일단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탈모 치료제는 아예 보험약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회사별로 그냥 자기네 탈모약에 자율적으로 마진을 붙여서 약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보험이 적용되려고 하면 제약사하고 정부 그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 약가를 정해야 돼요. 근데 대부분은 당연히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보험 약가가 정해지겠죠? 그러면은 그 제약회사에서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?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뭐 오케이 제약회사에서 급여되면 환자 많아질 수 있으니까 가격 낮추고 보험 가자 막 이래가지고 한 고비 넘겼다 치면 이제 또 탈모 말고 그 다른 비급여 약들 있잖아요. 그거 먹는 분들도 이제 스물스물 목소리가 커질 거란 말이죠. 야, 사람이 중심이 안 서는 것도 얼마나 일상에 큰 지장을 주는지 아냐? 발기부전 치료제도 급여하자. 야, 쌍꺼풀 없는 게 삶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 주는지 알아? 대머리는 되고 무쌍 난데? 야, 비만은 실제로 대사질환 위험성도 높고 탈모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한데 왜 다이어트약은 보험 안 되냐? 아니 지금 보험 적용돼도 겁나 비싼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보장이나 늘려. 우리 주사 한 대 맞으면 25억 든다? 뭐 이런 각 집단에서 이 형평성과 관련된 목소리들이 좀 커질 텐데 뭐 여기 대해서 탈모가 더 우선시 돼서 급여해줘야 됩니다라는 논리가 좀 빈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선뜻 이렇게 좀 급여해주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된다는 거죠. 이 안타깝게도 좀 합법적으로,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발품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여러 약국 돌아다녀서, 그쵸?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같은 성분 약인 경우에도 이 오리지널 제품 있잖아요. 그것보다 우리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 함량이 같은 카피 약들? 요게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는 있어요. 근데 또 이 얘기를 좀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인데 그 간혹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5mg은 전립선 치료제로 이제 처방이 나오고요. 1mg이 이제 탈모에 쓰이는데 5mg를 처방 받아가지고 뭐 5분의 1이나 4분의 1로 쪼개달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뭐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생면도 좀 그렇고 이게 그 5분의 1을 정확하게 쪼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. 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. 사실 이 반알하는 것도 약국에서는 이 특수 기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. 약사가 뒤에서 앉아서 막 장갑 끼고 그냥 가위로 자르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거를 뭐 5분의 1, 뭐 이거 일정한 용량을 복용할 수 없기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조각을 내는 경우에는 만약에 드시는 분의 같은 공간에 가임기 여성이 있는데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또 임신하게 되는 경우에 태아 성별이 남성이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추가적인 뭐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됩니다 뭐 할 수는 없지만 뭐 꿀팁입니다 뭐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. 탈모. 사실 이 겪고 있는 분들에겐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증 질환이면 틀림없는데요. 이 탈모약의 급여가 어찌 진행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. 근데 이런 걸로 미리 될까 말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이 스트레스가 탈모의 최악이라는 거 아시죠?
오늘은 이 탈모약 급여와 공약 때문에 급여, 비급여에 대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도움 되셨을까요? 우리 단골분들 다음엔 더 알차고 재밌는 얘기들 준비해둘게요. 아 맞다.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셨어요? 그럼 놀러와 약국에 맨날 놀러와.